자, 화요일 함께하는 두 분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쪽 같은 내 통장 999의 철이 정원창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둠을 헤치고 엄마 통장을 못 찾는 철이를 꽉 멱살 잡고 같이 끌고 갈 홍현실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하신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벌써 2025년 1월입니다. 그러게요. 네, 항상 우리가 시작은 설렘으로 가득한데 신년 계획 다들 세우셨을 텐데 쭈디는 좀 세우셨어요? 살 빼야죠. 네, 어, 첫 번째 목표가 매년 세우죠, 매년. 네, 이게 네.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인 우리가 맞아. 다이어트부터 금연, 그다음에 금주, 그리고 물론 몇 년 안에 우리가 1억 만들기 같은 저축 계획을 세운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오늘은 특히 한 해의 시작인 만큼 2025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들 그리고 신혼부부들을 위한 재무 계획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물론이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들에게 특히나 특화된 그런 얘기들을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오늘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사회 초년생들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떻게 첫 월급부터 관리를 잘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고 기대도 많아요. 네. 용돈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을 하다가 막상 본인이 월급을 받으면 그 전에 받았던 금액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걸 갖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시작부터 막막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뭐 사느라 다 써요. 빨간 내복도 사야죠. 사고 싶던 거 좀 써야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 쓰게 되는데 이거 되게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관리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본인의 월급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그러한 큰 부담을 갖기 전보다는 좀 더 차근차근하게 계획을 세워가면서 하나씩 해결하는 방법을 추천을 좀 드리는데요. 먼저 본인이 쓰는 것들 중에 지출 항목을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이 처음이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고 그리고 뜻하지 않는 지출들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비를 잘 정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한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식비, 교통비와 같은 어쩔 수 없이 나가는 비용들을 잘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본인의 월급, 부가적인 소득, 보너스 이렇게 소득과 지출을 첫 번째로 냉정하게 파악을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월급의 급여 명세서를 보면 빠져나가는 것 중에 4대 보험이 좀 빠질 거예요. 정규직이군요. 네. 국민연금, 그다음에 어.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공제돼서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는 맞아요. 게 네. 의무로 우리가 내는 보험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유라도 우리가 알아야 하니까 그리고 또 얼마가 공제되는지도 알아두면 같이 좋겠죠. 그리고 저희가 강조했던 통장 나누기를 처음부터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급여 통장을 기준으로 생활비, 우리가 즉 고정비 지출이 되는 통장, 그리고 저축 통장, 그리고 비상금 통장까지 기본적으로 최소 3개의 통장은 구분해서 활용하시는 게 좋고 그래야 우리가 첫 달부터 내가 번 돈이 어떻게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파악이 되거든요. 지금 이제 통장 나누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문자창으로 이런 얘기 주셨어요. 입출금 통장을 2개 만들었다가 헷갈려서 하나로 통합을 했는데요. 왜 나눠야 좋은지가 궁금해요. 이영민 님이 그런 문자 주셨거든요. 왜 나눠야 좋을까요? 두 분. 네. 우선 통장을 나눈다라는 얘기는 입출금, 내가 이쪽에서도 입금이 되고 또 다른 통장에서도 출금이 되고 하는 부분들을 좀 구분을 줬으면 좋겠어요. 구분. 네. 예를 들어서 생활비가 나가는 출금 통장이 따로 있고 그리고 저축을 해야 되는 출금 통장이 또 따로 있을 거고요. 그리고 비상금, 내가 혹시나 급하게 써야 되거나 경조사 비용으로 그리고 혹은 자동차 보험료를 1년에 한 번 정도쯤 내는데 이때 준비하기 위한 출금 통장으로 만들어 놔서 내가 소득은 한 통장으로 받더라도 출금되는 나가는 통장들은 여러 개로 좀 분류를 해 놓으면 내가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의 금액이 나가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질문을 주신 청취자분 같은 경우는 이 출금에 대한 구분을 안 지어놓고 이쪽 통장에서 이것도 나가고 또 저쪽 통장에서도 저것도 나가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통장 나누는 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그 기능을
좀 헷갈려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출금되는 그러한 항목들을 구분을 해서 통장을 좀 만들어 놓으면 효과가 좀 좋겠죠. 그러니까 통장마다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두면 네네. 그러면 이렇게 왜 그래야 되지?라는 의문이 사라질 것이다. 그렇죠. 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그럼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통장 나누기를 해두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또 어떤 점을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첫 월급을 받게 되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매우 알뜰한 생활에 많이 꽂혀 있습니다. 흔히 예전에 재테크. 맞아. 그래서 처음부터 얼마를 저축을 할 거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과욕도 부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 호기롭게 준비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실현 가능한 수준을 잡고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저축액을 늘려가도 충분히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통장을 구분해서 준비해 주시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데 이렇게 내가 몇 개월간을 좀 통장을 나눠서 준비를 하다 보면은 내가 어느 정도쯤을 꾸준하게 저축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계획이 좀 잡힐 거고요. 유의사항이라고 하면 신용카드 사용을 좀 자제를 해서 즉흥적인 지출을 좀 줄여서 신용카드를 쓰는 습관을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역시 한 달 후에 내 월급에서 다시 또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맞아. 한 달짜리 대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신용카드보다는 이왕이면 체크카드, 내 통장에 있는 금액만큼 내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이 체크카드 위주로 활용할 수 있는 습관을 좀 추천을 좀 드립니다. 네, 그게 참 근데 쉽지가 않아요. 맨 처음에 딱 회사 들어가자마자 신용카드 만드는 것부터 막 여기저기서 오거든요. 네, 맞아요. 그죠? 예. 자, 사회초년생 분들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쓰는 습관을 들이자. 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처음 받는 월급부터 통장을 나눠서 내가 지출하는 금액을 몇 달 정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내가 모을 수 있는 돈 역시 파악한 다음 준비해도 우리가 충분하니까 너무 서둘러서 어떻게 우리가 돈을 모으지 이런 걱정 때문에 무분별하게 막 추천하는 금융상품을 준비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그 상품들이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잘 선택했을 수도 있겠지만 네. 나에게 맞지 않는 상품은 좋은 상품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쵸. 네네. 우선 시간을 갖고 공부를 좀 하는 게 중요하고 소득 공제 상품부터 투자 상품 그리고 보험 상품 역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도 늦지 않으니까 처음 몇 개월간은 통장 관리에 힘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몇 년 후에 우리가 재무 목표를 잡아주시면은 굉장히 좋은데 직장 때문에 부모님과 떨어져 생활할 수도 있으니 주택 관련 자금을 준비를 한다던가 그리고 언제쯤 내가 차를 살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걸 준비한다던가 아니면 여행은 어떻게 할지 등 향후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설정을 해서 준비해 나간다면 좀 더 즐겁게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이 좀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만났던 분들 중에서 사회초년생 분들 너무 과욕을 부려서 처음부터 막 돈을 모아야지 하고 이런저런 금융상품에 가입을 많이 하신 네.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많았던 모양이고 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정리를 하는 분들도 좀 많았던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런 경우들이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네네.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또 그렇게 무조건 모으기보다는 내가 인생의 플랜, 경제 플랜을 좀 세워서 단기적으로 내가 언제까지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해서 얼마를 좀 언제까지 왜 모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차근차근히 생각을 해보자. 네네. 아주 좋은 말씀이셨어요. 결혼을 계획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 자금 모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네, 이렇게 경제 생활을 꾸준히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계획을 결혼 계획을 좀 잡은 그런 시점이 오겠죠. 그렇다 보면은 두 분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바로 두 경제 주체가 하나로 합쳐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데 네. 신혼부부들 상담을 하다 보면 첫 번째 고민은 바로 부채에 관련된 고민이 새로 생겼다라는 거예요. 앞서 월급 관리를 잘하고 저축을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하다가 결혼 비용 특히 주택 관련해 가지고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네. 결혼과 동시에 빚을 지고 빚을 갚는 그러한 형태로 그전에는 저축을 했던 부분들이 대출 상환으로 바뀌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죠. 결혼 준비하면서 제일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게 내 집 마련이니까요. 네. 만약에 계획을 잘 세운다면 결혼 후에 몇 년 안에 뭐 집장만부터 해서 어느 정도 대출 상환 계획까지 잡을 수도 있는데
착각을 하시는 게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두 경제 주체가 합치다 보니까 소득이 2배로 늘고 당연히 우리가 앞으로 저축도 2배로 할 거다라고 계획을 미리 잡으시는 경우가 그렇죠. 보통 많은데 그렇죠. 네, 오히려 반대로 저축이 오히려 줄고 그리고 지출이 2배가 아닌 3배까지도 늘어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신혼 때 보면은 하고 싶은 일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그만큼 경조사도 2배로 더 늘어나기 때문에 지출은 늘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신혼부부들의 경우 지출의 기준을 1.5배로 좀 제한해 두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결혼을 네. 안 해봐서 내가 모르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 전에 각각 생활비를 200만 원씩 썼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둘이 합쳐서 결혼 전에 그러면 400만 원을 쓴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결혼 후에는 지출을 아까 얘기한 대로 한 300만 원 정도로 줄여가지고 생활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좀 고통이 좀 따르겠죠. 외식도 좀 줄여야 되고 집밥 해먹는 등 최대한 혼자 살 때랑은 좀 다르게 배달 음식을 좀 줄인다던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또 결혼하면서 막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타라 그러죠. 네. 그런 거 와요. 결혼하고 더 이렇게 좀 풍족해질 줄 알았는데 뭔가 벌이는 괜찮아진 것 같은데 씀씀이가 줄어들면 아 뭐야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예,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예,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가 더 풍족해질 수 있다라는 거를 꼭 명심해 둬야 된다라는 얘기. 네. 특히 저는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드리거든요. 어떤 거요? 신혼부부들이 처음에 어색해서 가계부를 둘이 합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계부를 합친다는 게 어떤 거예요? 그동안 본인들이 생활해왔던 나름대로의 그 본인 급여와 그리고 통장 관리 그리고 가계부를 좀 어느 정도쯤 기준을 두고 움직였잖아요. 그럼 결혼을 하면 두 경제 주체가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두 분의 각각 그동안에 유지했던 그 가계부를 합쳐서 공동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건가요? 한 명이 관리할 수도 있고 사실상 두 사람의 생활비를 하나의 통장과 그리고 하나의 가계부로 만들어야 되는데 각자 그동안 생활해왔던 나름대로 본인들의 그 생활과 그리고 통장 관리가 또 나름대로 또 그렇죠. 있잖아요. 네, 각자의 그 패턴이 부분을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합치는 거를 굉장히 좀 어색해 할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두 분의 소득과 지출 그리고 대출 상황을 공유를 해서 통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나중으로 미루면 굉장히 어색해져요. 몇 년 있다 우리 그렇게 해볼까? 그럼 이제 와서 뭘? 라고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처음부터 준비를 하는 게 좋고 반대로 처음부터 가계부를 합친 분들 중에 후회하신 분들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3부 시작하면서요. 여러분처럼 실제로 가정경제에 고민이 있는 분 중에서 두 분 전문가에게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으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화요일은 연기력이 꽤 빵빵하신 두 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꽁트로 마련을 해봤거든요. 자, 사연 들어보시죠. 엄마 나 잡채도 좀 싸줘. 정서방이 좋아한단 말이야. 아, 맞다. 주말에 정서방 올라오지. 동치미도 엄마 맛있던데 남았어? 아유, 알았어. 아우, 누가 그랬더라. 누가 딸 보고 재산이라 그러더라. 우리 집 딸은 집만 오면 훔쳐가기 바쁜데. 아이고. 그러지 마 엄마. 나 대출금 갚느라 여기서 반찬이라도 좀 가져가야 먹고 산다고. 아유. 이게 뭔 소리요? 정서방이 돈도 안 벌어다 주나? 내 귀한 딸 입에서 이게 무슨 소리요? 무슨 벌어다 주지. 근데 아빠도 알잖아. 서울 집값이 좀 비싸. 그러니까 지집이야. 집을 왜 집을? 아야야야. 왜요? 아파 엄마. 아니, 서울 집값 비싼 거 몰랐어? 아니, 정서방도 어차피 주말에만 오잖아. 뭔 욕심에 대출까지 껴서 집을 구해. 친정이 코앞인데요. 우리랑 같이 살다가 정서방이랑 같이 살게 될 때 그때 집 구하면 되잖아. 지금 네가 대출 껴서 혼자 살 집을 구할 때냐? 그래도 우리 집은 있어야지. 주말에 정서방이 올라오면 마음 편하게 좀 쉬다가 가야 될 거 아니야. 뭐 우리가 뭐 불편하게 하냐? 아니면 정서방 데리고 일을 시키냐? 거참 말 섭섭하게 하네 딸. 응? 아니 아빠도 참 그 말이 아니라니까. 그래 가. 여보 다 쌌지? 쌌지. 잡채랑 동치미 갖고 가. 딸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니까. 가라. 자, 딸이 철이 참 없습니다. 오늘은 서울과 충북에서 각각 직장을 다니고 있는 맞벌이 주말 부부의 사연이죠.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이 두 분은 대학 때 만나서 결혼까지 한 부부의 사연입니다. 두 분의 소득도 합산해서 그렇게 적은 수준은 아닌데 사실 두 분이 저축도 제대로 못한 채 생활하고 있어서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실현 불가능한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상담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네, 지금 주말 부부로 매주 한 번씩 남편이 서울로 와서 만나고 있는데요. 사실 교통비며 주말에 한 번 만나니까 외식이며 또 여가 활동비로 한 달 지출이 만만치 않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거기에 신혼집 대출 상환 등으로 매달 저축은 꿈도 못 꾸고 이런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내 집 마련의 그 꿈은 점점 멀어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말 부부신데 남편분은 주말에만 올라오고 계시는 상황에서 아내분이 혼자서만 서울에서 지내고 계시는데 네. 대출까지 껴서 이제 네, 혼자 네. 지내시면서 이제 서울에 네. 집을 구하신 상황이네요. 내 집 마련에 대한 꿈 멀어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지금 이제 전세 집을 이렇게 대출까지 껴서 구하셨으니까. 그렇죠. 사실 두 분은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서울에 전세로 신혼집을 마련한 걸 가장 후회를 하고 계셨는데 남편이 있는 충북에 신혼집을 준비했다면 지금 남편이 혼자 살고 있는 원룸의 월세도 아끼고 아내는 계속 친정집에서 출퇴근을 하게 되면 매달 전세 대출금과 남편의 원룸 월세로 나가는 210만 원 정도를 아낄 수가 있었을 텐데요. 되게 많이 나가네요. 네, 많이 나가요. 그리고 남편 입장에서는 신혼집을 지방에 준비하고 아내한테 처갓집에서 출퇴근하자고 하는 게 진짜 미안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선뜻 말을 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지내보니 현실이 녹록치 않은 건데 지금이라도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효율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두 분의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의 결정이 이제 매우 빠른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모님께 조금만 의논을 했다면 어땠을까. 특히나 그 구수한 사투리 쓰시는 아버지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현명한 선택을 지금이라도 하고자 노력하셔서 다행이네요. 네, 거기에 또 두 분의 지출 중에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두 분의 보험 또한 나이 대비 지나치게 많이 지출하고 있었어요. 조정을 통해서 이 부분도 절약을 해드렸는데요. 남편분이 가입한 보험을 말씀 좀 드리면 네. 실손 의료비 보험이 포함된 변액종신보험 이 한 건으로 35만 원을 가입되어 있고 매달 이렇게 지출하고 있었고요. 네. 아내분은 5건의 보험에 매달 19만 원을 지출 중이었습니다. 이 중에 갱신형 상품이 3건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보험료가 매달 총 54만 원이나 나가고 있었습니다. 신혼부부시잖아요. 근데 두 분 보험료로 54만 원이면은 굉장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아이가 생겼을 때 보험료가 더 늘어날 일밖에 없는데 이건 걱정이 되네요. 맞습니다. 특히 남편분의 변액종신보험은 본인이 저축이다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납입을 해서 목돈이 되면 나중에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하지만 아시다시피 변액종신보험은 저축이 아닌 사망보장을 받는 보험이고요. 네. 다만 납입한 보험료가 사업비를 제외하고 운용해서 펀드로 보장을 받는 그런 보장성 보험입니다. 저축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품인데 잘못 알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실손보험이 있으니 병원비는 나오니까 보장도 받고 있구나 생각하고 계셨는데 지금은 건강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 진단금은 보장 범위가 굉장히 좁게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아쉽지만 저축으로 생각한 보험을 정리해서 제대로 된 보장성 보험 그리고 저축은 저축 상품으로 조정이 좀 필요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내분은 결혼 전에 보험을 좀 준비를 했는데 모두 갱신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내분 나이 34살인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앞으로 70년 가까이 올라가는 보험료를 내셔야 하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있을 보험료 지출을 줄이고 보장 범위 또한 넓게 준비할 필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전세 대출을 비롯해서 주말에 이제 두 분이 만나시니까 여가 생활비 네. 거기에 과한 보험료까지 저축을 할 만한 여력이 없어 보이세요. 그래도 두 분이 다행인 거는 현실을 좀 직시를 하고 가장 어려운 주거에 대한 지출 부분을 공감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힘든 결정을 내리셔서 전보다는 무려 매달 300만 원씩 저축하는 게 가능해졌는데요. 네, 우선 아내분은 친정집에서 출퇴근하는 거로 결정을 해서 부모님께 월세 개념으로 용돈을 드리면서 친정 찬스를 좀 쓰기로 했고
본인이 주말에 남편이 있는 충북으로 가는 걸로 해서 서울에 신혼집을 정리를 하고 남편이 있는 충북에 전세 신혼집을 대출 없이 준비를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서울보다 물가가 충북 쪽이 더 싸기 때문에 주말에 생활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과하게 내고 있었던 보험료 두 분의 보험도 조정이 필요했는데요. 남편분 실손 포함해서 건강보험을 비갱신형으로 조정을 해서 18만 원의 보험료로 암, 뇌, 심장의 주요 진단금과 수술비를 보장범위 넓게 준비를 해드렸고요. 기존 변액종신보험은 아쉽지만 정리를 하고 새롭게 비갱신형 보험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아내분의 경우는 갱신형 상품들은 앞으로 있을 보험료 지출을 뻔히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험료 지출을 막기 위해서 정리를 했고요. 실손보험 포함해서 남편분과 같은 보장 범위로 해서 15만 원으로 다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두 분의 보험료는 매달 32만 원으로 그전 보험료 54만 원 대비 22만 원을 줄이고 보장은 좀 넓혀드렸죠. 정리를 하면 보험료는 줄여서 22만 원의 저축 요령이 매달 생긴 겁니다. 그리고 우선 우리가 주택을 좀 관련 조정해서 데이트 비용 절감 등을 통해 나온 270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었는데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IS 계좌와 적금으로 적극 활용을 했고요. 네. 아내분의 연금으로 30만 원을 준비하기로 했는데요. 남편분의 미안한 마음을 헤아려 준 아내를 위한 선물의 의미로 연금을 준비하기로 한 겁니다. 네. 뭐 아내가 매주 충북 지방으로 와야 해서 남편분은 좀 미안해했지만 오히려 같이 생활할 수 있어서 장인과 장모님은 오히려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분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더 늦지 않게 현실적인 결정을 내려서 다행이었고요. 그리고 보험료에서 줄인 약 22만 원은 앞으로 두 분의 여행을 위해서 저축하기로 하셨어요. 아무렴 주말 부부이기 때문에 두 분이 같이 보내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매년 혹은 2년에 한 번이라도 두 분이 여행을 준비할 수 있게끔 저축할 수 있도록 여유 자금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포인트 또 짚어볼까요? 첫째, 해마다 돌아오는 1월. 올해는 좀 더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보자. 둘째, 한 해의 시작 가계부 점검으로 시작해 보자. 네. 자, 홍현실 전문가, 정원창 전문가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돈워리 재무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